맞죠? 1번의 대은 아마 그것이라는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태스크란 것이 일이니까 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PP 형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5번이라고 그랬죠 아까.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네, 네, pick me up이니까 대명사가 가운데만 와야 되는 그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뭐 이어 동사의 대명사 위치 등등으로 하는데 앞에 솔루션을 가리키는 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 look up them 이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자, 4번을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근데 컴마 있나요? 아니 쭉 끝에 있어요. 있습니까? 챌린지스.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분사요. 분사 구문. 우리 중1들은 하도 못에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분사 금사구문이 적용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네. 즉 2번은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알겠어? 2번은 과거 분사고 4번은 분사 구문이야. 컴마가 없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이면 분사고 분사가 문장을 대신하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는 이유로 컴마를 찍는 게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하고 분사를 푸는 원칙은 다른데 2번처럼 분사를 풀 때는 명사를 보고 명사가 두 하는지 두 되는지 보고 풀면 돼. 태스크란 단어가 어려워서 못 풀고 그랬잖아요. 이게 태스크를 잡으라고 바꾸면 될 것 같고 4번의 분사 구문은 어떻게 풀죠 그러면?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주어의 네모를 치고 이 주어가 사이트 하는지 사이트 되는지로 푸시면 됩니다. 다시 분사는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왔다 갔다 풀고 분사 구문은 분명히 컴마를 기점으로 끊어져 있을 거니까 컴마를 기점으로 주어의 네모를 쳐서 주어가 하는지 받는지입니다. 그런데 4번의 사이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틀려야 돼. 풀 수가 없어. 사이트가 뭐예요? 이게 분사 구문 풀이죠.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게 원칙인데 선생님 저는 사이트를 몰라서 저는 시험 보면 이제 무조건 틀려야겠네요. 단어를 뒤지게 외워야 되는데 뭐 어떻게 단어를 외우겠어. 단어를 외우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는데 그래서 푸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능동수동 구조를 이용해서 기억나죠? 괄호를 치는 이유는 괄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락 없이 단어로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근데 4번처럼 조금 어려운 단어를 지운 이유는 제 생각에 분명히 제 방식대로 풀라는 느낌 같아요. 사이트는 애들이 거의 모르는 단어니까. 봐볼까? 명사 끝. ing로 바꿔야 돼. 깔끔하죠? 아까 말했잖아. 15분 동안 설명하는 거는 잘못된 풀이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야 선생님이 15분 동안 푸는 건 애들 보면 2시간 동안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2배 넘게 걸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풀었으면 그 풀이는 잘못된 풀이라고. 어떤 풀이가 됐든지 간에. 사이트의 원래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풀려는 것 같다. 느낌. 내 생각. 이런 문제 누가 내요? 자 어디로 가냐면 몇 번이죠?
23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매년 질문을 받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결정타입니다. 해석을 해보십시오. 모르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나돈이 보돌수인데 보돌수에 올수가 빠져있죠? 해석 어떻게 해? 나돈이 A 보돌수 B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해석 어떻게 됩니까? 뭐가 쉽다? 거짓말. 뭘로 거짓말하는 것이? 선이 지도. 지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쉬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뭐가 필수적입니까? 지도가 필수적입니까? 거짓말. 그렇지. 자, 이 단어가 여기 빠져 있어요. 선이 이거 진짜 지도가 거짓말하고 진짜 지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분명히 지도가 필수적이잖아요. 이시 그것이 아니라고. 항상 이과되어 있는 그것이나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망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 첫 번째로 지도 갖고 거짓말하는 것도 쉽고 지도 갖고 거짓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조건 해야 되고 필수적이라는 얘기야.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자, 지도로 거짓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파란색 밑줄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현실을 뒤틀어서 씁니다. 왜 현실을 뒤틀어서 쓰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3차원의 공간을 1차원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플랫, 납작한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뭉개지겠죠? 이게 디스토트고 또 맵은 스케일 모델. 스케일은 이따가 정리를 하겠지만 지도에 1:2만, 1:7천 들어봤어요? 네. 축척이죠. 이거는 그거 축척으로 모델이 생겼는데 하지만 뭐는 심볼 즉 파크나 레스토랑이나 다른 곳에 쓰이는 심볼은 뭘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 똑같은 스케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학교 크기 되게 커. 지도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인공위성에서 보면. 그러면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엄청 크게 그리거나 엄청 작게 그리는 것이죠. 눈에 더 띄어야 되니까. 뭐 학원에 뭐 길 오는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림 보면은 우리 학원 건물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것만 보라고. 다른 건 볼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까? 또 어떤 거를 전부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드 잠깐만 숨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까? 자, 동그라미 쳤을 거야. 이거 안 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인데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므로 지도는 뭐 해야 돼? 선택적으로 select 이것만 보여주고 이거는 안 보여주거나 incomplete 완전하게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옆에 변압기 같은 거 서졌다 그래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됐습니까? 뭐 거짓말. 화이트 라인은 선의의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아 착하게 해줘. 예, 착한 거짓말이라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지도가 이렇게 큰데요, 그죠? 지도가 이렇게 큰데 여기가 어딘데? 염주 사거리인데 학원 건물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학원이 이렇게 크면은 다른 건물은 아예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지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단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케일은 당연히 어떤 단어로 알고 있습니까? 응? 규모. 그렇죠. 스케일이 큰 영화. 이거는 낫지. 뱉어봐. 저울. 오케이, 좋다. 또 아까 뭐 비늘? 비닐? 오, 잘했어. 뭐예요? 비늘은 뭐예요? 물고기 비늘. 1번, 2번, 3번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4번은 연결이 아예 안 되죠. 네. 이때는 어원이 다릅니다. 다른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모양만 똑같을 뿐이야.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외워야 돼요. 4번은 언제 나오겠어요? 어떤 생물의 특징을 글을 주고 일치, 불일치 같은 글에서 잘 나오니까 도마뱀 나오거나
파충류 나오거나 물고기 나오면 반드시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용도 스케일이 막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케일이 그런 뜻입니다. 드래곤. 또 뭐 해야 된다고? 26, 25, 25 틀린 사람들 지금 해. 25, 27. 아 25 그거 다른 건가? 아 이거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쪽으로 바로 할게. 네. 됐어? Each student in psycho physics laboratory take a turn sitting in front of the three buckets of water. 첫 번째 바켓트는 찬 바켓트, 두 번째 바켓트는 실온이라고 하죠. 상온이라고 합니다. 20도 정도, 뭐 15도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바켓트는 당연히 뜨거운 바켓트입니다. 바켓트를 영어로 버켓이라고 합니다. 네. 바켓이라고도 하죠. After placing one hand in the cold water, 첫 번째 찬물에 담그고 나서 and one in the hot water, 뜨거운 물에 담그고 나서 the student는 is told 듣기를 place both hand, 두 손을 lukewarm, 미지근한 물에 담그라고 합니다. 찬물을 여기, 더운 물 여기 하고 동시에 중간 온도에 다시 담그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느끼겠죠. 네. 찬 거는 더 따뜻하게 느끼고 더운 거는 덜 덥게 느끼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알겠어? 네. 오. 자, even though both hands are in the same bucket, 똑같은 바켓에 있을 때 핸드는 어떤 핸드? 찬 물에 있었던 핸드는 필 어떻게 느끼고 지금은 뜨거운 물처럼 느낍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화일 반면에 더 원은 이렇게 되겠죠? 네. 핸드가 또 쓰면 안 되니까. 네. 뜨거운 물에 있었던 손은 지금 어떻게 느끼냐고? 엄청 찬물처럼 느끼게 됩니다.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나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어떤 차이입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죠? A번은 대조라는 단어를 골라야 합니다. similarity가 비슷한 점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contrast라는 단어를 몰라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B가 문제야. 팔로우만요? 저번에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까? 자, follow를 적겠습니다. 말해봐. 내가 어떻게 보라고 따르다. 했어? A를 A가 뭐지? A가 B를 따라. 아니야 B가 A를 따르다. 대원칙이 있다고 해서 대원칙. 대원칙을 기억해야 돼. 항상 팔로우를 뒤따르다라고 외워야 돼요. B가 A. 그러니까 B가 A를 따르다. A가 B. 주어가 동사다야. 주어가 동사다라고. 목적어가 동사할 수 없어. 네. 그러면 알겠냐고? A가 팔로우가 무슨 뜻이라고? B 따르다. 이렇게 외워야 돼. 송태로 바뀌었을 때 이제 반대가 되겠죠? 네. 그때 송태 설명을 했었고. 그럼 A가 따르는 건 A가 진짜 없는 건가요? 네, A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니까 A가 뒤따르는 겁니다. A가 B를 뒤따르다. 팔로우를 뒤따르다라고 외워야 돼. 네. 그렇게 외워야 돼. A, B 외우지 말고 네. 헷갈리면 이걸 쓰라고. 쓰고 해야 돼.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네. 왜?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란 개념이 없어. 영어는 있다고. 뭐가 맞아? 걔 앞에 있죠. 모르는 거야. 뭐가 맞아? 25야. 뭐가 결정해? 그렇지. 앞에 뜨거운 물을 내가 넣는지 앞에 찬물을 넣는지에 따라서 중간 온도에 가면 더 차이가 확실히 나지 않습니까? 예. 팔로가 맞냐 그러면? 팔로가 맞습니까? 아니요. 잠시만. 아니. 팔로가 맞습니까? 생각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가볼까요? 헷갈려.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고 이건 뭐예요? 앞서 다님. 그렇죠. 그래서 단어장에는 선행. 좋은 행동을 하다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자로 적고 여러분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그 선행입니다. 팔로가 답이 아닌 줄 알겠죠. 네. 이렇게 내면 애들 맞을 일이 없어요. 너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특히 B에서 A는 확실하게 답이 나오죠. 팔로우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알아야 돼. 알겠어? 또 뭐 한다고? 26 27? 26은 26도 어려운데.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선생님 만나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 거냐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해야 되는 일은 뭐 숙제 한다거나 뭐 수행평가 뭐 공부 열심히 한다 뭐 그런 것이고 뭐 해야 되지 않은 일들은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도망간다거나 야자 안 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가 몸에 안 좋으니까 저는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슨 요일날은 야자 빼주시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알겠어? 됐어요? 자, 봐. 첫날이죠. 네.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협상을 할 수 있겠네요. 맞냐? 협상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마. 자, 이제 보이죠? 네네. 이제 보이죠? 이 하트만 들어가요. 라이크 위스가 뭐예요? 라이크와 이스는 마찬가지로 란 뜻으로 아까 시밀러리하고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like란 말이 뭐뭐처럼이라는 뜻이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입니까? 콘스트 이거 뭐예요? 대중적인. 아니 이거 결과적으로. 아 맞는 사람들 몇 번이죠? 1. 네. B가 확실히 그러다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몇 번 푼다고? 27. 어머니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실 때는 네가 돈을 버는 게 뭐야 라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밖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집에서 돈을 벌지 못하니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 집안일 하는 것이 엄청난 노동인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부를 공유해보면 압니다. 돈 되게 많이 줘야 돼. 진짜로 돈 되게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그 정도의 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게 우리 어머니인데 실은 그거는 되게 뭐하고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야기 달라지겠죠. 네. 거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돈을 벌고 있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올소가 되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꼭 해, 이렇게 꼭 덜 이렇게 해석하지 마. 이게 느낌이 안 온다고. 그렇지.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좀 다른 점이 영어를 살짝 돌려서 말해. 나는 너를 덜 좋아하게 됐어. 우리나라 말 어떻게 해? 안 좋아하겠어. 그렇죠. 네.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는 이렇게 말한다고. 처음보다 너를 덜 좋아하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영어식 어법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죠. 말투가 다른 것도 있고. 의존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여기를 의존을 골라야 돼. 문제 잘 냈죠? B번은 바로 앞에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밖에 일을 찾으면 여성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B하고 C 문장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읽지 않으면 좀 어렵고, C번 같은 문장은 뒤에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솔직히 프로덕션을 고를 수가 있는 게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네. 앱솔루트는 여기하고 반대말인데, 여기가 정확히인가? 그래죠. 상대, 절대. 요즘에 광고, 즉 어떤 상품 이름에 앱솔루트 많이 들어가죠. 네. 술이잖아요. 술 아니에요? 술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술을 많이 드시고 싶은가 봐요. 저 뒷분은. 네, 좀 다른 데서 봤는데. 네. 답이 뭡니까? 그래서 3번이요. 할까요? 자, 내일은 더 어려운 부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할 정도로 뒤로 갈수록 좀 어렵지 않아요? 아 문제가 좀 이상해.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영화 그렇게 어려웠어. 지금 좀 쉬워졌어. 더 쉬워야 돼요. 아무튼 끝하고